충격적인 사실 알려줄까? 다음 주에 우리 벌써 여기 월세집 들어온 지 2달이야. 그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 저희는 솔직히 정착을 하면 많이 안정적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모로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 정착 후 불안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저희가 집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집이 그래도 많이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 자고, 여기에서 밥 먹고, 여기에서 요리하고, 여기에서 일하고 태국어 공부하고 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고 나서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퇴사 이후의 삶이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 유튜브의 수익 구조라든지 저희 뭐 생활비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돈 얘기를 제일 관심 있어 하시니까 2번째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유튜브 생활 모토가 여러분들의 베타 테스트가 되자. 은퇴 생활이건 태국 장기 체류건 태국 여행이건 그리고 퇴사 이후의 삶이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런 모토기는 한데, 오늘 얘기는 퇴사 후, 해외 정착 후 갖게 되는 문제점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일상의 불편함,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태국 정착 후의 힘든 점 첫 번째는요, 태국 로컬 생활의 불편함입니다. 이게 조금 웃긴 얘기기는 한데 저희가 태국이 좋아서 여기에 사는 거잖아요. 태국이 문제라기보다는 여행할 때 태국에 있는 거랑 살면서 태국에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것 같더라고. 거기에서 생기는 불편함들, 문제점들인데, 우리가 여행할 때는 로컬 분위기 이런 게 좋잖아. 좋지. 재밌고. 그런데 살게 되니까요,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일단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쾌적하고 편리하고 깔끔하고 뭐 안전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태국 로컬 생활이 그게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숙소를 잡으면 아무래도 숙소가 아무리 외곽이더라도 변두리의 중심지에 있지, 지금 우리 집처럼 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진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 외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네를 한번 걸어 다녀 보면서 진짜 찐 태국 로컬 생활이 과연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40대 부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이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분들은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사디갑.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요,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냥 막혀 있거든요. 고가도로로 막혀 있어서 전부 다 주변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그나마 자주 가는 전철역 가는 방향인데, 여기가 그래도 길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 이 정도 길이면 뭐 충분하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지만 전철역까지는 도보 6분 걸리고요. 콘도 앞에만 약간 어수선한 것만 빼면 나름대로 다 이렇게 그늘지고 스카이워크로 지나갈 수 있게 돼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것 빼고 나머지가 다 많이 열악한데요. 저희가 다니는 세븐일레븐이 공원 여기에 문이 없어가지고 저희까지 걸어간 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가서 공원을 넘어가면 거기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술은 배달이 안 되니까 술 사러 갈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나름 요령이 생겨서 요즘은 맞아. 뭐 쇼핑몰을 갔다 온다거나 근처 어디 갔다 오면 그때 나갔다 올 때 무조건 사갖고 오고 있어요. 맥주 쟁겨두는 거. 미리미리. 여기가 이제 전철역 가는 길인데 여기부터는 길이 나쁘지가 않고요. 이쪽 길이 그냥 로컬 지역인데 뭐가 없습니다. 여기 동네 유일한 식당인데 밥집 그냥 조그만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보다 길이 안 좋잖아. 이게 영상에 잘 안 담길 텐데 이쪽 로컬로 가는 길에는 거의 인도가 없을걸? 인도가 거의 없고요. 바닥에 개똥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찌린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기 세븐 넘어가지고 국수집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길이 꽤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걷다 보면은 피로감을 느끼는 거. 아, 내가 굳이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걸으면 종아리에 먼지가 다 더덕더덕 달라붙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안 갑니다 이제. 여기 이런 게 인도 옆에 다 쓰레기예요, 이런 거. 맞아. 콘도 암만.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짠해지네. 여기가 전철역 반대 방향인데요. BTS가 지나가고 있죠. 여기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렸네요.
이쪽은 그냥 대로변이랑 옛날 집들이랑 정글이 있습니다. 정글. 이런데 이런 거 다 그냥 풀숲이고 정글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저희 동네에 유일한 번화가가 있는데요.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고 아 뜨거워. 이 길은 그늘을 피할 수가 없고요. 우기가 시작되면 비 내리면 여기는 못 가는 거지. 다 젖는 거지 그냥. 아 여기 찌린내가 너무 많이 나네. 이런 데가 화물 기사 아저씨들 차 대놓고 취하는 데잖아. 보시는데? 이래서 저희가 이쪽을 이사 오고 초반에만 몇 번 와보고 그냥 포기했어요. 안 오게 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어우. 아 이따가는 어떻게 돌아가냐. 미치겠네. 어우. 아 이 향기를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와 미치겠네.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아. 여기 이렇게 완전 로컬 식당이 있고요. 여기는 밤에 맥주 파는 데인데 어제 밤에 흔적이 있네. 근데 옆에 트럭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 여기 인천 갔네 인천. 아 이게 또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 근데 여기 항상 이 길은 이러더라. 꼭 이러더라고. 아 진짜 이 보면 뭐 이거를 막 그냥 버리는 건데 뭔지 모르겠네. 네 생뚱맞게 주유소에 왔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은 주유소에 상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맞아. 약간 뭐 동네 번화가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런 데 있는 편의점은 또 술을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지. 가게도 안 팔아. 편의점도 안 팔고 식당도 술을 안 팔아서 그래서 길도 안 좋은데 술까지 안 파니까 저희는 더 올 일이 없겠죠. 땀도 잠깐 식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은 술을 안 팝니다. 이렇게 매점 같은 것도 있고요. 나름 멀쩡한 이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만만해 보이네요. 50바트짜리 2,000원짜리 먹겠습니다. 대신 에어컨이 없다. 근데 여기가 주유소 안에만 들어오면 되게 평화롭잖아.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거든 사실. 좋지. 여기는 좋아. 오는 길이 힘들어서 그렇지. 저기에 오자와 라멘 체인점도 있고요. 뭐 이싼 음식점, 아마존도 있고 여기 뭐 2,000원짜리 백반집, 그리고 여기 에어컨 있는 식당들, 세븐일레븐 나쁘지 않은데 오는 길이 이래서 포기. 심지어 술도 안 팔고. 저녁에는 더 못 와. 아 저녁에는 못 지나가. 올 개 수가 나오면 못 간다 못 가. 어쨌든 태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도심 쪽에 비싼 집, 깔끔한 동네 이런 데 살게 되면 저희처럼 이렇게 먼지구덩이를 걸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 집이 새 집이잖아요. 전용 45. 한국으로 따지면 한 15평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저희가 월세를 19,000만 내고 있거든요. 80만 원, 뭐 80 얼마 이 정도.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깔끔한 동네에 도심 쪽으로 했었으면은 한 120만 원 더 쓸래나? 신축이니까 아마 어. 가격이 좀 나갔을 거야. 가격이 많이 더 나갔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뭐 유튜브 수익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준은 안 돼서 저희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맞는 데 왔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사시면은 집을 약간 낡은 데로 가시거나 조금 오래되더라도. 아니면 뭐 동네가 조금 오래됐다거나 지하철에서 좀 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태국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런 중진국들 중에서 로컬 인프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 기준에 맞춰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날씨가 덥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로컬로 가면은. 뭔가 좀 쾌적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로컬로 가면 상권이 뭐가 별게 없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는 뭐가 없는 경우가 많지. 우리만 해도 사실은 다 포기했잖아 그냥. 맥주 사러 고가 건너가지고 세븐일레븐 가는 거 빼면은 전철역 나가는 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딴 거 안 해요.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데 그래서 나오는 상권도 사실 좀 그냥 뭐 갈 데가 없어. 선택지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도
포기를 했죠. 나가면 되니까. 최소한 전철역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그냥 뭐 5분만 가면 쇼핑몰 다 이어져 있고 뭐 도심 쪽도 나가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주변 환경이 생각보다 더 열악했다. 원래는 여기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올 수 있는 그게 안 돼. 어떡하. 얘는 불향이 물씬 나는 파시우고요. 얘도 그냥 파시우 아닌가? 따지고 보면? 근데 아저씨가 꼬이띠어 뭐라고 하셨어? 어떻게 보면 이게 팟타이보다 더 태국 로컬적인 음식이지. 팟타이는 사실 일부러 만든 음식이잖아, 요즘에. 한 50년 전? 이때쯤 이름에 팟타이라는 말이 들어가듯이 약간 국뽕이 섞인 뭔가 약간 그런 음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오리지널리티에 가깝지. 맛있습니다. 태국 음식은 새콤해야 되니까. 오징어도 많이 들었네. 뭐가 되게 많이 들었어, 은근히. 닭도 들었고. 분량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맛있어. 약간 짜파게티 느낌이야. 진짜 맛있는데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유일한 우리 동네 번화가네, 사실상. 참고로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한 600m 거리고요. 전철역이랑 비슷하나? 비슷할 것 같아. 생각보다 전철역 주변에도 전철은 많이 다니는데 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전철이 다니까 좋지. 아니 근데 뭐 그건 좋아. 맞아. 와, 이게 짭조름하니 술안주로 딱 좋은 맛인데 술을 안 파네. 아무 데도 없어. 여기서 기름 넣고 와가지고 밥 먹고 하고 막 이러나 봐. 그래. 쉬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기 그냥 차 세워둔 거 되게 많네. 혹여나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태국 로컬 좋아하는 거 아시죠? 태국 로컬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처럼 너무 외진 곳에 있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콘도도 구하시고 그럴 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있어요. 뭐 원래가 집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마트도 어차피 웬만한 거 술 빼면 다 배달이 되니까 배달을 시켜서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집에서 많이 먹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일도 집에서 많이 하니까 만약에 저희가 좀 더 번화가로 갔으면 아까 나왔던 그 작업실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없겠죠. 그러면 또 일하러 카페를 찾아서 나가야 되고. 근데 이 집은 집에서 저희가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하기도 좋고 태국어 공부할 때 앉아있기도 좋고 그래서 저희 둘의 생활 패턴을 감안해서 집을 정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 혼자이신 분들은 나도 근데 만약에 나 혼자였으면 이런 집 절대 안 구하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는 부부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생활의 버팀목 근본 아마존 가겠습니다. 여기가 일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테이블도 많고 콘센트도 많고 저쪽에도 다 자리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야외 테이블도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집에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파이어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느긋한 삶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직장인의 삶과 개인 사업자의 삶의 고충, 차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회사 다닐 때는 안정적인 대신에 뻔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 업무 스트레스. 지금은 자유도가 되게 높은 사업인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장점은 뭐 자유로운 삶인 거는 엄청 장점이죠, 사실. 저희의 수익 구조도 엄청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조금 불안한 거는 있습니다, 확실히. 옛날에는 딱 금요일날 퇴근하면 직장인 때 많이 하는 말 있잖아. 이번 주 갔다, 이번 주 버텼다. 그러고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막 먹고 술 먹고 자고 어쨌든 주말에는 쉬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요일날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에 일을 많이 하고요. 어쨌든 한 주가 지나가도 와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지났는데 전에 영상이 아직 좀 그러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민과 고뇌. 쫄리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뭐 결국에는 또 쫄리는 이유는 수익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유튜브를 일주일에 2개씩 올리니까 따박따박. 그러니까 수익이 좀 더 높은 편은 있습니다. 저희 조회수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둘이 태국에서 사용하는 비용 알뜰하게 쓰면은 유튜브 수익으로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해결이 되지. 알뜰하게.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거 말고 나가는 돈이 따로 또 더 있죠. 뭐 한국에 뭐 다 정리하고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뭐 40대 나이에 소득에서 지출을 뺀 최종이 빠운이 되면 안 되니까. 그지. 광고 수익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유튜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영상 만드는데 투자도 하고
저희 지난번에도 파타야에 버스 타고 갔다 왔잖아요. 낭만도 좋은데 사실 뭐 저희 지금 현실 상황이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계속 뭐 영상을 태국에서만 찍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어쨌든 뭐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딱 이제 물에서 이제 숨 쉴 수 있는 상황?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저희의 거취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거든요. 많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하게. 그런데 이제 이런 태국에서의 삶이 원래의 지향점은 한국이랑 태국 반반 뭐 이런 거였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제는 나의 세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 원래 태생이 강원도잖아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인천에 올라와서 계속 살았었고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 태국으로 왔는데 이게 삶의 터전이라는 게 그거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버는 곳. 그곳이 이제 내 삶의 터전인데 이번에 한국 갔다 오니까 느껴지는 게 그냥 되게 여기가 집이더라고 이제. 여기 우리 집이 있으니까 거긴 지금 없고. 그리고 여기서 뭐 먹고 살고 하고 있고 아둥바둥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집인 거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뭐 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저희는 파이어족이 아니라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둘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쓰거든요. 300에서 330? 그걸 마저 쓰는 게 당장 현 상황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이렇게 또 살아야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아 나중에 뭐 한 달에 한 300 얼마면 저 정도로는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저희는 베타 테스트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어쨌든 이게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상황, 연금이든 뭐건 월세건 뭐 주식이든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더라도 알아서 굴러가고 들어오는 상황. 저희는 지금 막 박박해야지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뭐 결국엔 경제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덜 한 것 같기는 해. 이게 마냥 뭐 여행하는 삶 이런 거는 솔직히 아니고 그냥 뭐 삶의 터전? 그래서 만약에 태국에 오신다면 그냥 한 월 300 정도 따박따박 떨어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시면은 정말 행복하고 느긋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요즘에 난 2달이 지났다는 게 되게 약간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시급한 거야. 과연 2달 동안 우리의 유튜브는 성장을 했다. 이제 다시 유튜버의 본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편집을 해야죠. 혹시 깜빡하셨다면 제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볼일 보고 다시 나갑니다. 저희가 아까 저기 있다 온 거예요. 저기. 여기는 코너 짓고 있는데 이런 데가 다 그냥 정글입니다. 정글. 여기에도 정글이 엄청 많고요. 슬슬 태국의 제일 좋은 시간 저녁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네 야시장을 나갑니다. 물론 택시 타고. 빠이 따라 퍼스트 번 따라 플로우. 자이카. 저희 콘도 앞에 있는 길들이 이런 길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가질 않아요. 걷다 보면 개똥도 많고 여기가 꼬부랑길인 거 보면은 되게 옛날 길이야 이거. 정말 여기 막 콘도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전철도 안 다니고 이럴 때 구도로지 구도로. 구도로 통닭에서 하나. 이해해주세요. 기차 지나가나 보다. 잘 됐네. 빵빵. 아, 지금 앞에 기차가 지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옛날 성북역, 광운대역 이런 느낌이고요. 저희는 이제 더 들어가가지고 뭐 화랑대 뭐 이런 느낌? 간다. 그래도 여기만 나와도 엄청 복잡복잡하네. 이렇게 기찻길에 있는 기찻길 마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읍내 나가는 것 같냐? 집에서 여기까지 51바트 나왔습니다. 2,500원 정도 나왔네요.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야시장이고요. 입구 쪽에는 잡화 팔고 여기에는 뭐 식당이랑 여기는 음식 파는데 여기가 술집인데요. 여기서 술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음식은 여기 거를 시켜야 되는 거고. 일단은 술 먼저 시키겠습니다. 5개 하면 하나 서비스야. 그러면 그러면 6개를 시키고 3개 나눠서 달라 그럴까? 6개? 알았어. 어차피 라이브 할 때 먹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당 2리터, 인당 2리터 제자리에서. 비아리오 하쿠
quart, one free. ได้ 3 quart gone. 손짓 발짓으로 술 시켰고요. 가겠습니다. 라디카. 사디카. 여기가 야시장 루프탑입니다. 아, 좋네.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 집을 구하다가 작은 집밖에 없어서 포기한 그곳이고요. 수영장 좋고 되게 새 집이었잖아. 그때 저 집 들어갔으면은 세탁기 밖에 있지, 베란다에. 그지. 유튜브 편집할 자리도 없지. TV 볼 때도 문짝 옆에서 그냥 낑겨가지고 봐야 되지. 유튜브 볼 맞아. 때도. 오늘 많이 꽁얼거렸지만 지금이 좋습니다. 여기 예쁘다. 저기에 그거 불상 되게 큰 거 보이네. 그러네? 대박. 야, 달라플루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줄이야. เท่าไหร่คะ 탕못, 탕못, 토파. เดี๋ยวเอาแก้วมาให้นะครับ เอาแก้วไหมครับ 컵. 마야오 컵, 마야오 컵. เดี๋ยวมาทอนนะครับ เปิดเลยไหมครับ 뿔. 뻘컵, 뻘컵. 뻘이 아니라 뿌시라고 했더라고요. 쟤 웃겨 죽는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주문은 여기 스캔으로 하면 되고요. 시키겠습니다. 여기는 이산 음식점이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죠. 노을을 바라보면서 한 잔씩. 저희가 오늘 여기 달라플레이에 온 이유는 야시장에서 라이브 하려고 왔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조금 죄송한 마음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라이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맞아. 작년에는 막 여행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이러느라고 솔직히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좀 심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정기 회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거하게, 항상 거하게 마시나 근데? 더 거하게. 작정하고. 작정. 코가 삐뚤. 저번 라이브 때 그때 놀랐네. 새벽 2시인가? 근데 기억이 그때까지 안 나네.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기 회식 라이브는 웬만하면은 유튜브에다가 공개로 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짬짬이 중간중간에 하는 라이브는 그냥 편하게 소통하고 비공개 멤버십 전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 저희가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membership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는데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그래도 뭐라도 저희가 뭐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도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라이브는 그렇게 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 지금 벌써 5시 반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8시에 라이브 하기로 했으니까 태국 시간으로 6시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딱 시간이 근데 괜찮은 것 같기는 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라이브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식사 어느 정도 하시고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방구김 얘네 라이브 한다 여기다 보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밖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밖에서 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하고 태국의 생생한 모습들 그냥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뭐라고 해야 되나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좋은 거?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좋기는 좋아. 태국은 이렇게 딱 저녁에 바람 살살 불고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그게 것 좋지. 같습니다. 야장을 365일 즐길 수 있다. 맞아. 비가 와도 다 어떻게 다 돼 있어요. 봐봐, 여기 어. 쫙 치는 거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다 치는 거 있고요. 저거 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까 쳐놨는데 지금 다 걷었네. 태국은 야장의 나라다. 야장의 나라지. 다 돼 그래서 있어. 그 야장의 분위기를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싸우죠. 네, 근데 금방 풀어요, 네. 저희는. 아니 연돈이 은근 무서워요. 화나면.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카오산 자제해야죠. 카오산 지난번 라이브 할 때 너무 늦게까지 그러니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거의 그냥 춤만 추고 있던데. 그러니까. 술 먹고 춤추고 한 잔 요만큼 했습니다. 여행이랑 100% 맞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희가 둘 다. 저희는 노는 걸 좋아하는 거지
여행을 그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방님 재상방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사실 저희가 맥주가 6병. 큰일 났네. 김순영님 반갑습니다. 물은 2리터를 못 먹어도 맥주는 2리터 가능하니까. 동전 날리기 합시다. 동전 일단 날리기? 집하고 카오산이 제일 많아. 두 개 중에 하나에. 집 카오산 둘 중에 하나. 뭐가 앞이야 근데? 10바시고요. 와다룬이 앞이야? 와다룬이 앞이고 뒤가 어디 갔어? 밟았다. 뭐야? 오. 뒤. 오 집으로 가래. 사와디카 마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카오산 로드 안 가고 집에 가서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영상 업로드를 편집하고 하겠습니다. 제때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오산 가면 업로드가 한 6시간은 미뤄져가지고. 바나나 크리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소통하겠습니다. 씨. 그러니까 아니 중국 사람 아닌데 왜 시시라고 하는 거야? 그니까 어쩔 수 없지. JJ님. 아니, JJ님 그거 까먹네, 계속. 무무무님 무무무님. 맞죠 무무무님. 정말 오래된. 그냥 방문하면 그렇게 그래. 맞아요. 프랑스에 애들 맨날 다 막 훔쳐가고 뭐하고. 저희가 오늘 태국 로컬의 삶이 좀 피곤하다라는 컨텐츠를 찍긴 찍었거든요.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유럽 로컬이 더 빡세요, 더. 화장실 훨씬 더럽고, 치안 훨씬 안 좋고. 태국인 양반이지. 아들 내년 수능 보고, 너무 부럽다. 나 내년에 수능. 저희는 늦게 만나가지고 애 안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이를 성인으로 탁 진출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 그치. 좋지, 그게.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 가지시고. 그치. 부러워하지 마. 그냥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정도예요. 이런 말 하면 또 욕 돼지게 먹을래나? 아이에 대한 얘기는 항상 민감한데요. 그냥, 이런 거 부럽다. 그냥 이 정도예요. 저희가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